글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최보식 언론의 이양승 논설위원인데요. 이분 글 아주 날카롭습니다. 오늘 두 글을 소개하는데 하나는 이양승 글이고요, 또 하나는 문화일보의 사설입니다. 관련이 있어서 두 개 연달아 소개합니다. 이양승 논설위원의 글은 제목이요, 문재인이 이미 깡패 전략 구사했기 때문에 게임 법칙상 같은 깡패 전략 쓸 수밖에 없다 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께서 전혀 동의 않으실 거로 생각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시절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란다. 그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시켰나? 더 웃긴 건 민주당의 선동이다 예상되긴 했지만 사실상 정치보복의 서막이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정치보복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정치보복을 누가 했나?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쪽 세력이다. 잔인할 정도로 보복을 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사필 규정 쪽이다. 게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균형 경로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를 내쉬 전도라고 한다. 반복 게임을 하게 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경기자들이 서로에게 모두 이로운 전략을 택할 수 있다. 그러다가 한 경기자 문재인가 자신의 이익만을 크게 할 요량으로 그 균형에서 이탈하면 그 다음 경기에서는 다른 경기자로 어쩔 수 없이 그 균형에서 이탈하게 된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원래의 내쉬 균형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론은 박운규 수사 내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루어졌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 경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균형 경로가 가장 안정적이다. 서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것, 어느 누구도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법치 확립이다. 자기들과 친한 사람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미운 놈들만 법을 지키라고? 이를 깡패 전략이라고 했다. 이미 문재인의 깡패 전략을 구사해서 이명박 박근혜와 그쪽 사람들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파 진영도 달리 구사할 전략이 없다. 똑같이 깡패 전략밖에 없다. 반복 게임에서 깡패 전략은 안정적인 균형 경로를 만들어내지만 신사 전략은 안정적인 균형 경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왜 그럴까? 이탈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균형에서 이탈의 상대 진영을 도륙해낸 게 바로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가 바로 깡패 전략만이 안정적인 균형 경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착각하지 마라. 지금 상황에서 신사 전략은 없다. 깡패 전략을 통해 모든 불법 사실을 조사하여 그에 맞게 처벌하는 것이 바로 유일한 균형 경로이다. 한국이 그 균형 경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 해야 할 일이다. 그 균형 경로를 가지 않으면 첫째, 국힘과 보수 진영이 몰락하고 그 다음 한국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글인데요. 강력하고 내공이 있는 글입니다. 범죄도시 2 봤는데 저는 뭐 완도 몇 번 보고 2를 얼마 전에 봤는데요. 무시무시한 깡패죠. 거기는 깡패를 넘어서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악당을 거기 나옵니다. 그 악당을 잡는데 정상적인 수사 체포로는 안 되는 악당이에요. 경찰들도 막 죽여요. 그런 악당을 악당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무자비한 마동석이 거기 형사로 나오는데요. 그냥 다 때려 부시는데 맨손으로 다 때려 잡습니다. 깡패보다 더 깡패 같은 힘으로, 더 깡패 같은 잔인함으로 다 때려 부셔요. 그러나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마동석이 저게 너무 심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원하다, 잘 때려잡는다, 통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동석이 인기인데요. 현실의 수사 강력계들 보면요, 강력계 형사들이요 반깡패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조폭이라든가 살인범, 흉악범을 체포를 못해요. 체포하다 당하죠. 더 무술이 좋아야 되고 더 독해야 되고 더 용감해야 되고 그래야 잡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쪽이 이미 깡패로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그의 수하들 똘마니들이 지금 이어서 계속 깡패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상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뭐 전부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깡패 전략으로 이쪽도 갈 수밖에 없다. 누가 깡패 전략으로 가야 되느냐? 윤석열과 한동훈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깡패를 잡으려면 깡패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략으로, 더 무시무시한 용기로, 더 무시무시한 작업으로 때려잡고 감옥에 쳐놔야 된다. 그래야 법치가 살고 선한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거죠. 깡패를 무지막지하게 잡아넣지 않으면 깡패들이 법인데요. 일반 서민들 삥 뜯고 못 살게 굴고 강간하고 폭행하고 이러는데 경찰이 그걸 무자비하게 잡지 않으면 국민들은 깡패한테 잡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깡패 전략을 쓰는 저 문재인 정권보다 더 무서운 깡패가 돼서 다 때려잡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게임의 법칙이 나왔는데 내시 전도 반복 게임에 의한 균형을 맞추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비슷한 게 사슴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사슴 사냥 게임인데요. 어떤 마을에서 10명이 산에 올라갑니다. 거리를 두면서 사슴 몰이를 해서 쭉 올라가서 잡으면 사슴의 공동 이익을 나눠 먹는 거죠. 사슴을 몰이해서 가는데 어떤 사람 앞에 토끼가 나타납니다. 공동에서 이탈을 해서 그 토끼를 잡으러 가요. 근데 자기는 토끼를 잡으면 요거는 그냥 자기가 독식하는 거야. 근데 사슴은 여러 사람이 마을에서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토끼 자기 독식하려고 이탈을 해서 나가는 사이에 거기가 대오가 깨지니까 사슴이 그쪽으로 도망가요. 공동의 이익을 해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토끼를 잡았으니까 자기는 이익이죠. 그러나 다음 사슴 사냥 나갈 때 그 사람을 제낀다는 거죠. 아유 저 새끼는 저거 지난번에 나가서 토끼 잡으러 가서 우리 사슴 나 놓쳤잖아. 쟤는 사슴 잡으러 갈 때 끼워주지 말자. 그래서 그 공동의 이익을 쫓아갈 때 항상 제외됩니다. 그러면 토끼는 한 마리는 잡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도태되고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런 게임의 이론을 소개했는데요. 그 이론처럼 완전히 이 기회에 도태시켜버려야 됩니다. 얘네들을 도태시켜야 돼요. 하나가 또 문화일보에 사설이 있는데요. 오늘자 사설 제목이요. 백현동 수사 본격화와 제대로 밝혀야 할 이재명 의혹.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16일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지난해 12월 경찰이 넘겨받은 지 반년 만이다. 경찰은 이재명 전 시장과 핵심 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경찰은 15일에는 이 사업에 관여해 70억 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 본부장인 김인섭 씨의 자택과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대장동 사건의 판박이로 꼽히는 백현동 개발에서도 상식을 넘는 특혜가 지적됐다. 성남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준 게 대표적이다. 당시 성남시는 100% 임대주택 공급을 용도 변경 조건으로 달았는데 2015년 11월 민간 임대는 불과 10%에 그치고 일반 분양은 90%로 대폭 늘려 시행사가 약 3천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 최근 국회의원이 된 이 전 시장은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국토부는 매각을 재촉한 것은 맞지만 부지의 종상향은 지자체의 결정이었고 알박은 얼토당토 않다고 반박했다. 성남시가 국토부 식품연구원의 용도 변경 요청을 거절하면서 4차례 주고받은 공문에 협박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현동 외에도 이 의원이 피의자로 입건된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주택공사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문화일보 오늘자 사설인데요. 아까 칼럼에서 그 깡패 전략은 이제 깡패대로 잡아야 된다. 더 깡패가 돼야 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측근들, 이재명과 함께 이 깡패 조폭이나 할 만한 어마어마한 3천억을 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법 탈법으로요. 그럼 요것도 잡는 것도 마찬가지로 깡패 전략으로 싹 다 피의자로 적시된 게 7개래잖아요. 7개. 이재명이. 여기 나온 것도 있고 그 외 것도 있고요. 7개 피의자로 적시된 거요. 낱낱이 밝혀서 깡패처럼 잡아야 됩니다. 깡패를 잡으려면 더 큰 깡패가 돼야 돼요. 문재인이 일당, 이재명이 일당, 깡패 전략으로 사거리 소탕 작전을 벌쳐야 합니다. 이럴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그립더라고요. 그때 삼청교육대니 범죄와의 전쟁 해가지고 사거리 작살냈잖아요. 시원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행히 의지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대로 깡패를 넘어서서 더한 용기로, 더한 깡닭으로, 더한 전력으로 깡패를 쓸어내는 깡패가 되어주십시오. 한동훈 깡패 믿습니다. 윤석열 깡패 믿습니다. 우리는 깡패를 응원합니다. 마치 범죄도시 2에 마동석이 통쾌하듯이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원하게 쓸어주세요. 그냥 싹 그냥.